8월 24일 심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주환원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막 마이너스 8%, 9% 하락했습니다. 결국 주가는 우리의 기대와 실망 통해 움직이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 움직이는 것에 일일이 반응한다기보다는 기계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주가가 왔을 때 매수하고, 그것이 공포에 잘 매수한 것이라면 그 기업을 믿고 기다려줘야 될 것이며, 만약에 그러한 믿음이 애초에 안 생기는 기업이라면 애초에 매수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믿고 매수했다면 기다리는 것이고, 그 믿는 과정 속이 합리적이길 바랍니다. 그 믿는 그 과정이 그저 주변의 언론이나 여론이 아니라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주들이 오늘도 변동성 속에서 많이 당황했습니다. 최근 주주 환원으로 인해서 분위기가 좋길래 추격 매수했는데 오늘 떨어져서 당황했습니다. 우리는 왜 호재 같을 때 매수하고 악재 같을 때 매도할까요? 결국 오히려 차라리 호재 같을 때 팔고 악재 같을 때 사야 되는데 말이죠. 그것이 좋은 종목이라는 전제하에 말입니다. 우리는 이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알고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예측하려 합니다. 계속 시황을 보면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주변 주식하는 친구들에게 지금 사? 지금이야? 이거 팔아? 사?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끊어지는 그때에 우리의 투자 수익은 천지개벽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유동성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롱맨. 일본의 워렌 버핏 사와카미 아스토의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누구는 짐승을 쫓아 하루의 양식을 얻고 누구는 밭을 갈아 한 해의 곡간을 채우느니라. 장투교를 믿는 자는 쫓는 자가 아니요 기르는 자이니라. 누군가는 짐승을 쫓아 하루의 양식을 얻습니다. 옛날엔 짐승을 잡으면 그것은 말린 고기를 하지 않는 이상 빨리 먹어치워야 됩니다. 하루하루의 식량을 하루하루 사냥하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이는 밭을 갈아 양식을 장기적으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루하루 짐승을 잡아서 먹는 이들입니까? 아니면 밭을 일궈서 그 밭에서 나오는 장기적인 식량을 얻는 사람입니까? 두 가지 방식 중 어떤 게 맞고 틀리다 이거를 떠나서, 만약에 본인이 농사를 짓습니다 라고 말하며 사냥을 하고 다닌다면 그것은 농사꾼 행세를 하는 사냥꾼인 것입니다. 농사꾼이라면서 한쪽에 화살을 들고 한 손에 짐승의 시체를 들고 있다면 그것은 사냥꾼인 것입니다. 장기 투자자라 하면서 본인이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기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면, 가격을 맞추는데 급급하고 뭔가 사팔사팔을 통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내려 한다면 그것은 장기 투자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냥꾼과 농사꾼의 방식이 합쳐진다면 어떻겠습니까? 한 계좌에 단기 트레이딩과 장기 투자가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를 때는요, 단기 트레이딩을 신나게 합니다. 왜? 시장이 좋고 뭘 사도 오르니까. 근데 하락하기 시작하면 갑자기 사냥꾼이 농부가 됩니다. 난 이제부터 기다린다. 그 전까진 단기 트레이딩을 했지만 갑자기 버팁니다. 그리고 수익 날 때까지 안 팔 거라고 합니다. 팔아야 손해가 나는 거다. 그 전까진 손해 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그때 워렌 버핏의 격언이 떠오릅니다. 장기 투자하는 거랬어. 워렌 버핏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앞에 말은 다 잘리고 마지막에 있는 장기 투자하라만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익의 기간은 짧아지고 손실의 기간은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규환이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밭을 고르는 때가 있고 심는 때가 있고 지키는 때가 있고 거두는 때가 있느니라. 지금이 어느 때인지 모르는 자는 사시사철 헛손질을 하느니라. 밭을 고르는 때라는 건 무엇일까요? 결국 밭을 고른다라는 것은 본격적으로 심기 전에 준비 단계입니다. 주식에서 준비 단계는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고 앞으로도 돈을 잘 벌 기업인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폭락장이 오면 나는 뭘 사고 싶을까? 시장이 좋아서 지금은 못 사고 있지만 이 가격이 떨어지면 너무너무 사고 싶은 기업, 그 기업을 리스트업하는 것, 그것이 밭을 고르는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심는 때는 결국 밭을 잘 골랐으니 뭐 종목을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매수 단계입니다. 매수의 고점과 저점을 우리가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맞춘다라는 개념보다는 그 종목이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우려와 잘못된 공포로 인해서 과매도되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심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밭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밭을 잘 갈구고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고라니 때가 내려오고 멧돼지 때가 내려와서 그 밭을 해짓는다면 그것은 결과물로 나올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사도 고라니나 멧돼지 때 같은 노이즈가 여러분들의 밭을 덮칠 때 지켜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밭, 즉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계좌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서 여러분들만 액세스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지켜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의 노이즈로부터 우리가 고른 소중한 종목들을 잘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 거두는 때입니다. 매도는 예술이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즉 어렵다란 뜻입니다. 매도를 하게 된다. 첫 번째, 매도하는 가장 합리적인 이유,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매도해야겠죠. 제일 좋은 건 당장 써야 될 돈을 투자하지 않는 것인데 그럼에도 해버렸는데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주식을 팔아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매도하는 이유, 내가 매수한 이유가 더 이상 무의미해졌을 때, 이런 점이 좋아서 매수했어요 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 잘못 알아본 거예요. 사실 그 종목은 그렇게 좋은 종목이 아니었던 것이고 갑자기 경영진이 이상한 짓을 하고 그 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져 버릴 때, 그럴 때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너무 과하게 올랐을 때 강세장에서 일부 익절할 수 있는 용기, 그럴 때 일부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조사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의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종목이 이미 비싼 건 아닐까? 이 종목이 미래에는 돈을 잘 벌까? 경쟁사가 많아져서 나중에 잡혀먹지 않을까?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해야 돼요. 왜? 내 소중한 근로소득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돈이고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수는 결단입니다. 결국 쌀 때 사자 이야기하지만 그 결단까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내다 파니까 이 와중에 내가 사면 설거지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가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했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들이 집어 던질 때 사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의 판단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던지는 게 정답이었는데 그때 사고 있으면 골 때리겠죠. 근데 이 기준을 전문가한테 그때그때 맡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고 주식 경험이 없는 분들은 조사 없이 삽니다. 즉 전문가의 추천, 여론, 포모 등에 의해서 매수해버립니다.
그리고 계속 무서워서 주가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왜? 주변 추천으로 샀기 때문에. 내가 확신해서 산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궁금하지 않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고 산 거기 때문에. 근데 겁난다. 이 종목이 하락할 때 겁난다. 나의 종목이 아닌 것이다. 그것이 추후에 오를 수 있지만 나의 종목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급락 중에 팔아버립니다. 왜? 앞의 이유와 마찬가지죠. 확신이 없으니까. 내가 보유한 종목에 대해서 조사 없이 사고 계속 무서워서 주가를 들여다보고 급락할 때 팔아버리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심은 다음 날 싹을 해짓는 자는 제 손으로 뿌리를 죽이느니라. 읽는데 시간이 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리에서 장기 투자가 비로소 시작되느니라. 심은 다음 날 싹을 헤집어 버리는 자는 제 손으로 뿌리를 죽이는 것이다. 좋은 종목을 좋은 타이밍에 샀지만 다음 날 그 씨앗에서 뿌리가 조금씩 나고 있는데 그걸 헤집어 버린다면 그 씨앗은 죽습니다. 같은 씨앗인데요, 그 씨앗을 잘 키운 사람은 과일, 열매, 꽃 이런 것들을 보게 되지만 내가 심은 걸 파헤쳐 버린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 쓰레기에 들어가는 하나의 씨앗이다. 털 달린 씨앗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절 말씀, 기다림은 팔짱을 끼는 일이 아니라 물을 대고 잡초를 뽑듯 잘못 심은 것은 조용히 뽑아 다시 심느니라. 우리가 기다리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에서 기다리라는 말은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고 산 종목이지만 그 주가를 들여다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잘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놓고서 냅둬버리는 것, 물론 어떤 종목을 샀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서 주식에 관심을 꺼버리는 것 또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기 투자는 그냥 심고서 팔짱 끼는 게 아니라고? 난 본업이 있어서 주식에 대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왜 그러라는 거야? 장기 투자하면 냅둬야지. 우리가 초과 수익이라는 것을 벌고 싶어서 개별주를 매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더 추가되는 공부들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기 싫다면 S&P 500, 나스닥 100과 같은 것에 적립식 매수해야 됩니다. 초과 수익은 내고 싶지만 개별주 투자의 리스크는 지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나라는 지키고 싶지만 군대는 가기 싫어요와 똑같은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못 심은 것은 조용히 뽑아 다시 심느니라. 결국 내가 잘못 심은 건 없나를 잘 살펴보고서 진짜 잘못 심은 거라면 당장 그것을 뽑아서 던져버려야 되고요. 잘못 심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어떻게 정정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정말 주가는 변동이 심하고 우리의 마음도 변동이 심하구나. 하이닉스의 주주환원으로 분위기 좋았던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실망감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절대 이 변화 속에서 예측할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을 예측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농사꾼입니까? 사냥꾼입니까? 여러분이 농사꾼이라면 장기 투자를 하면서 그 곡물에 대해서, 그 작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물도 길러주고 잡초도 뽑아주면서 그게 잘 자라기를 기다려야 되고요. 여러분이 사냥꾼이라면 하루하루의 짐승을 잘 잡아서 수익을 야금야금 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농사꾼을 자처하는 사냥꾼이라면 여러분의 이익은 빨리 처리되고요. 여러분의 손실은 더욱더 길어지고 커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심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